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참, 1월 하고도 벌써 25일인데, 그죠? 1월 1일이 시작된 지 벌써 25일이나 지났는데도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한다는 것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야 설날이 지나야 새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새로운 새해, 구정의 새해에 뭐 그게 뭐 차이니즈 뉴이어인지 코리안 루나 뉴이어인지 말이 많습니다만은 한국의 설날 잘 지내셨죠? 그죠? 떡국도 많이 드셨습니까? 그런 나이가 드는 게 싫어가지고 일부러 떡국도 안 먹고 버텼습니다만은 그래도 고향에 다녀왔고요. 그래도 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 세배도 하고 오겹지근한 그런 분위기에서 설날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독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다 저한테 채팅으로 인사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분에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미국 시장은 어쨌습니까? 금요일 장도 올랐고, 그죠? 금요일 20일 장도 올랐고, 23일도 올랐고, 24일은 화요일날 미국 시장은 약간 좀 두중거리긴 했습니다만, 소위 혼조 양상이었죠. 근데 쉽게 말해서, 금요일 날하고 월요일 날 이틀 왕창 오르고, 어제는, 지난밤에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봐서 상승세였죠. 그죠? 쉽게 말해서 2승 1패, 굳이 말한다면, 2승 1패였으니까, 우리가 쉬는 사이에 미국의 주가가 다락만큼 올랐습니다. 물론 미국의 주가가 떨어졌더라도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은 나름대로의 가격 메리트 그리고 미국의 달러 강세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약화되면서 미국을 빠져나온 투자 자금들이 소위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마켓으로 쏠릴 것이고 그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그리고 중국 등에 관한 관심사를 늘린다라는 보도와 분석과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주가는 미국 주가와 별로 상관없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거기에다가 미국 주가가 이제 올라가 줬으니,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세를 보인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 됩니다. 오늘 주가가 올랐으니까, 뭐 일부에서는 또 역시 개인들은 역시 오늘도 매도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코스닥과 거래소에서 거의 1조는 아니고 9천억 정도 합해가지고 9천억 정도를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도 거래소에서 약간 주춤을 했습니다만은 코스닥에서 열심히 매수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위 말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 한마디로 말한다면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한꺼번에 33포인트 빵 올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정 때 안 놀았더라면 금요일도 오르고 월요일도 오르고 화요일도 오르고 계속 올랐겠습니다만은 4월 동안 놀았으니까 그 논만큼을 빵 시장이 상승세로 화답을 했습니다. 나중에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차트도 우리가 노는 사이에 미국 시장 올랐고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 시장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고 지수조차도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구름을 넘어서 빵 올랐습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이 영상에 강의 제목을 뭐라고 달아놨죠? 불행 끝, 행복 시작. 뭐 그전에는 불행했느냐?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불행이라보다는 또 약간의 불확실성이 좀 살아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바 전반적으로 일목으로 말한다면 기준선을 넘어섰고 RSI로 말한다면 30선을 넘어섰고 우행선편도 넘어섰고 전반적으로 매수 신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구름을 넘어서야 올인이다. 그죠? 구름을 넘어서야 진짜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긋지긋한 구름을 드디어 빵 넘어섰습니다. 파동으로 보더라도 지금이 제가 내내 주장합니다만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이 뭐야? 3번 파동이다. 1번 파동의 세 번째 파동이다. 세 번째 파동이니까 강력한 상승 파동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강력한 상승 파동이 뿐만 아니고 이번 3번 파동에는 뭡니까?
지난번에 일본 파동을 필연적으로, 일본 파동이 2,500이었으니까 2,500을 필연적으로 넘어설 것이다 라는 주장인데, 현재로 봐서는 뭐 그럴싸하게 예상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유튜브를 잘 안 봅니다. 그죠? 유튜브에다가 이 영상을 좀 늦게 올리기도 하고요. 그 영상에 댓글이 그다지 많이 달리지 않으니까 잘 보지 않습니다만은, 어쩌다가 한 번씩 한 8씩, 보름씩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쭉 보는데, 거기에 여전히 그 꼬박꼬박 보시는 분들의 아이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유튜브에 꼬박꼬박 아이디 댓글 다시는 분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댓글을 보니까 뭐 지난번에는 오른다 그러더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떨어진다고 오르지 않냐, 수능틀이다 라고 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제가 신이 아닌데 제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모든 일을 다 정확하게 오른다면 오르고 내린다면 내리고, 제가 만약에 모든 것을 다 맞춘다 그러면 이 자리 이거 하고 있지 않죠. 그죠? 뭐합니까? 미아리 가가지고, 그죠? 그저 끌어놓고 지나간 사람마다, 뭐 남쪽으로 가면은 목자성을 가진 귀인을 만날 거다, 뭐 이따위 소리 하면서 점치는 게 훨씬 수입이 좋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만은, 뭐 앞날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신통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만은, 저희 항상 확률로 이야기하죠. 확률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내려갈 확률이 높다. 미래는 불확실한 거고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갖다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도망갈 구멍 플랜 B를 항상 마련해 두면서 확률이 높은 쪽에다가 베팅하시라라는 게 제 주장인데,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확률이 높은 쪽으로 베팅해가지고 뭐 그럭저럭 잘 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오른 다음 오르고 내린 다음 내리고 라기보다는 확률이 높은 쪽으로 베팅하시라는 것을, 그게 제 주장이니까, 방법이니까 그걸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어떻게 됐든 간에 뭐 기분 좋죠. 그죠? 주가는 올랐고, 뭐 이제는 일목으로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상승세입니다. 그동안은 내내 주장하기로 주가가 오를 겁니다. 왜? 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냐. 그죠? 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냐. 오늘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얼마 떨어졌나요? 보이십니까? 4070전 떨어졌네요. 그죠? 달러 대 원화 환율이 4070전 떨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여드렸죠. 그죠? 소위 달러로 환산한, 그죠? 달러로 환산한 코스피 지수를 보니까 어떻게 됐죠? 코스피 지수는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달러 환산한 코스피 지수는 구름 위에서 놀고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오늘도 7천억을 샀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것도 전혀 무리는 아니다. 그럼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오늘은 이 구름 코스피 원화로 표시된 코스피 지수조차도 구름 위로 빵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달러로 환산한 코스피 지수도 구름 위에 가 있고, 원화로 환산한 코스피 지수도 구름 위로 가 있으니까 앞날을 막을 자가 없죠. 그죠?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연휴는 끝났고, 불확실성은 사라졌고, 우리나라 금통위도 열렸고, 2월 1일 날 미국의 FOMC가 열립니다만은, 뭐 FOMC에서 금리 0.25% 올릴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그죠? 이제는 금리를 올려봤자 뭐 그다지 시장에서는 겁을 내지도 않고 있고, 미국의 장기금리는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 그다지 걱정할 이유 없죠. 환율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뭐 말씀입니까? 실적과 약간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인데, 뭐 실적이 그동안에 금리를 뒤로 올려놨으니까 경기가 안 좋을 거다,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다 하는 것은 이미 기대 수준이 낮아진 상태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으로 봐서는 이미 낮아진 기대감이다 보니까 웬만큼 실적이 나빴어야 시장은 실망하지 않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삼성전자 오늘 올랐죠. 그죠? 얼마 올랐습니까? 1600원 올랐습니다. 하이닉스 3800원 올랐습니다. 380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이닉스는 4.34% 올랐고요. 그 무거운 삼성전자도 2.6%의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안 좋았잖아요. 안 좋을 거잖아요. 그죠? 안 좋을 게 뻔한 이야기입니다. 하이닉스 적절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것이 주가에 반영됐으니까 오늘 같은 시장에 상승폭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오늘 오히려 나중에 차트를 보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잘 가던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게 오늘 좀 밀렸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잘 가던 종목들이 약간씩 주춤거리는 뭐 예를 들어 JYP라든지 그죠? 하이브라든지 하이브 어떻게 쓰지? 한글로 씁니까? 하이브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아까 포스코라든지 그죠? 그동안에 잘 가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뭐 예를 들어서 또 뭡니까? 뭐 아모레 지 같은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동안에 잘 가던 종목들이 약간 주춤거리는 반면에 그동안에 못 갔던 삼성전자, LG 엔솔, 하이닉스, 그죠? LG 화학, SDI,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다 상승폭을 늘려갔죠. 가격이 싸다는 측면에서도 있고요. 덜 올랐다는 것도 있고요. 소외됐다는 것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좋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외국인들이 그렇죠. 외국인들이 이 차트 제가 자주 보여드리겠습니다는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연초 이후에 오늘까지 순매수 누적입니다. 그렇죠. 순매수 누적입니다.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5조 원을 사들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단 하루도 매도한 적이 없어요. 계속 늘려갔죠. 그죠? 다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단 하루도 얘들이 판 적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매수하면서 5조 원을 벌써 며칠이야?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5조의 순매수입니다. 그죠? 기관들은 4조 7천억 팔았고요. 개인들이 4조 7천억 팔았고 기관들은 그다지 적극적으로 매수가 아닙니다만 조금 파는 적 3천억 정도 매도한 물량입니다만 적극적으로 지금의 장은 누가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을 땡기고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뭐죠? 환율이 마음에 들죠. 그죠? 환율은 떨어지고 있고, 그죠? 환율은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볼까요? 환율은 떨어지고 환율 볼까요? 환율은 계속적으로 달러에 원화 환율입니다. 예? 환율 달러원 환율인데, 예? 달러원 환율인데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오늘 얼마 더 떨어져 가지고 1231원까지 갔네. 장중에. 그러니까 달러에 원화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외국인들이 사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는 거냐 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는 거냐 어느 게 먼저냐라고 우열을 가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누가 먼저든 닭이 먼저든 계란이 먼저든 간에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이거는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뭐 달러도 원화 환율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뭐 RSI도 계속 아래쪽이죠. 매도죠. 그렇죠. 30을 넘어서야 이게 넘어서야 매수할 텐데 여전히 매도입니다. 그렇죠. 이거 안 되고 있잖아. 여전히 매도. 그리고 뭐 전환선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잖아요. 반등해봤자 전환선에서 다 걸리고 있잖아요. 기준선 근처는 못 가고. 그죠? 이야기는 기준선 근처도 못 가고 반등하더라도 전환선에 계속 걸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락의 강도가 매우 강하다. 그죠? 강력하다. 그런 이야기죠. 강력하다. 그러면 점점 두터워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달러의 원화 환율은 계속적인 하락세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 그죠? 현재 코스피 지수,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드디어 코스피 지수가 구름을 박차고 빵 날아왔습니다. 이제 따뜻한 해가 비치는, 그죠? 햇살이 비치는 반끝, 햇님이 빵끝 웃는 드디어 뭡니까? 바깥으로 태양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종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구름 밖으로 나왔습니다. 구행 스팬도 캔들 위로 올라왔죠. 그죠? RSI는 아직 멀었죠. 그죠? RSI는 아직 멀었죠. RSI는 오늘 66이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고요. 그 다음에 RSI가 70선을 통과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순간에 이때가 뭡니까? 팔 때야? 아니야. 이때가 매수 타임이야. 매수가 강화되는 타임이에요. 그렇죠? RSI가 70선을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가 오히려 매수세가 더욱더 강화되는 타임이에요. 언제 팔아요? 올라갔다 내려올 때
위에 놀다가 아래사가 위에서 놀다가 밑으로 내려올 때가 매도 타임이니까 이제 아래사가 여기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돼야만이 그죠? 요때가 매도의 타이밍인 거야. 따라서 더 가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때가 뭡니까? 구름 밖에 나갔으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구름이 튼튼한 테스트 해보는 과정, 눌림목 과정을 한번 거칠 거다는 이야기인데 이미 태양 밖으로 나왔으니 그죠? 태양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제는 눌림목 과정이지 시장이 뭐 하락세로 바뀔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뭐 당장 내일이라도 뭐 조정을 보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며칠 올랐으니까 조정을 보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구름 위란 게 우리로서는 안심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거다가 플러스 뭐죠? 후행 스팬도 캔들 위로 올랐으니까 이건 역시 또 하나의 안심할 수 있는 요인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뭡니까? 올인 매수다. 지금부터는 매수하는데 고민할 필요 없이 보이는 대로 싸게 사면 좋은 거고 비싸게 사도 괜찮은 거고 어차피 올라가게 되어 있다. 더구나 전에 말씀드렸듯이 파동을 여기가 1-1이고 여기가 1-2라면 지금부터가 1-3이니까 1-3은 필연적으로 1-1의 고점인 2,500을 넘어설 거다. 그러니까 오늘의 종가가 2,428입니다만은 2,428이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2,500 이상으로 갈 거다. 그죠? 그렇게 될 겁니다. 물론 파동이라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원웨이로 가지는 않죠. 항상 지금이 3번 파동이랄지라도 3이랄지라도 이게 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가겠죠. 그죠? 파동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1번 파동, 2번 파동, 3번 파동, 4번 파동, 5번 파동 이렇게 파동을 만들지 않겠어요? 왔다 갔다 하긴 하겠어요. 하지만 지금이 이 파동 중에 3번 파동이라면 이것을 분명히 넘어설 거다. 그래서 점점 2134가 이게 확실한 그죠? 제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라고 했던 이 바닥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2134 아마도 당분간 아니고 이제는 보기가 어려운 지수가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자, 코스피 지수 구름 밖으로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어떤가요? 마찬가지죠. 그죠? 코스닥은 드디어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 계산가부터 이 계산가인데 계산가부터 구름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종가가 구름 밖으로 확실하게 나오면서 길다란 장대 양봉을 만들었죠. 그죠? 장대 양봉이라는 게 뭡니까? 매수세가 어떻다고요? 매우 강하다. 그죠? 매우 강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장중 내내 매수세가 주식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아침에 시가에 비해서 아침 마감 종가가 내내 올랐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후행 스팬도 캔들 위로 올라왔죠. RSI도 70선 넘어서면서 이게 매도 신호야? 아니야. 매수 신호죠. 그죠? 언제 팝니까? 이렇게 될 때 팔죠. 여기가 매도 신호지, 여기는 매수 신호지, 매도 신호가 아닙니다. 전에도 요때 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이렇게 돌아서야 매도 신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RSI도 마찬가지로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조정을 받고 가는 눌림목은 조만간 예상이 됩니다만은 역시 구름 위에 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코스피이건 코스닥이건 좋다. 사라. 환율 분이 봤습니다만은 환율 떨어지고 있지 않냐. 달러 인덱스 뭐 보다시피 계속적으로 주저앉고 있죠. 그죠? 달러 인덱스도 주저앉고 있죠. 그러니까 달러도 떨어져, 달러 인덱스도 환율도 떨어져, 인덱스도 떨어져. 이런 근본적인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미국의 달러 금리가 FOMC에서 금리 올려봤자 0.25%밖에 안 올 거다. 별볼이 없다. 이게 10년물 미국의 금리입니다만은 금리 구름 밑이잖아. 그죠? 반등하더라도 구름에 걸려. 후행 스팬 캔들 받고 내려와.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5년짜리, 그죠? 5년짜리란다. 우리나라의 국고채 10년짜리 어떻습니까? 하락세죠?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내리고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하락세. 현재 오늘자 수익률이 더 떨어져 가지고 3.263%입니다. 이 기준금리보다 낮죠, 그죠? 기준금리보다 낮죠. 그죠? 3.16 10년물인데 10년짜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현재의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으나 거의 지금이 뭐라고요? 꼭대기까지 왔다 그죠? 그죠? 지금 거의 다 왔다. 앞으로는 10년 동안을 본다면 이 3.263%라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니까 여기가 10년 동안의 금리인데 지금은 금리가 높지만 앞으로 금리가 점점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10년 동안을 지나고 나면 평균 금리가 대략 현재로 봐서는 예상치가 3.26%다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시장의 예상이.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동안에 돈을 집어넣는다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봐서는 뭐 은행 예금하면은 금리를 좀 더 뭐 3.몇 %, 4%씩 줍니다만은 앞으로 길게 본다면 금리는 점점 떨어질 거다. 왜? 뭐 인플레 이제는 뭐 거의 뭐 잡아가고 있고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오래 지나고 나면은 인플레 물가고는 잡아질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에는 이래저래 호재로 작용할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움직였던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결국 구름 밖에 나왔죠. 횡스팬도 캔들 밖에 나왔죠. 그죠?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될지는 몰라도 결국은 구름 밖에 나왔습니다. RSI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65에 불과해요. 아직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별로 나스닥도 좋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죠? 어떻습니까? 드디어 뭐 이미 얘는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구름 밖에 나왔다가 조정받고 다시 구름 밖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후행스팬도 캔들 넘었었죠. 제가 여기다가 표시해 두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구름 밖에 나왔을 때 구름 밖에 나왔을 때 그죠? 전환선에서 돌아서는 거 실패. 기준선에 돌아서는 건 실패. 그러나 내려와서 구름 하단에 지지받고 돌아서는 것은 성공했잖아요. 지금부터는 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떻다고요?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그렇죠. 그렇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간다면 이미 TSMC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며 인텔이며 그런 종목들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하이닉스라 그래가지고 뒤처질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해외에서 물론 오늘은 시장이 놉니다만은 항상 샹하이 지수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샹하이 지수 오늘도 아직까지는 얘들이 그 춘제 이래 가지고 아직은 놀고 있으니까 뭐 중국 시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만 춘지에 이미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고 위드 코로나 정책을 취하면서 중국의 경제도 점점 살아나고 있고요. 주가도 좋아지고 있죠. 똑같죠? 이것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마찬가지로 구름 받고 나갔다가 전환선 맞고 돌아서는 거 실패. 기준선 맞고 돌아서는 것도 실패했지만 내려와서 구름 하단에 지지받고 돌아서는 거 성공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전체로 봐서는 상승세. 이제 목표는 이거 1차 목표, 그 위로 2차 목표, 뭐, 그다지 걱정할 게 없다. RSI는 아직까지 70선 위에 있으니까 매도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 한 계속 올라갈 여력은 있어 보인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뭐,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는 사이에 비트코인하고, 그러니까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하고 약간 주춤거렸습니다. 근데 이거야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구름바가 나왔으니까 조정받고 나갔으니까 조정받죠. 드디어 CCI가 뭡니까? 이게 오늘자로 88이니까 요 100선을 밑에서 위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지금이 뭡니까? 일단은 단기 매도. 그죠? 단기 매도. 비트코인은 일단 좀 조정을 보일 거다.
그런데 구름 위에 날아가 있고 있으니까 똑같이 구름 밖으로 나갔으니까 조정받고 가는 소위 위험자산에 대한 변호가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그죠?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는 거죠.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주식시장은 돈 유출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 됐습니까? 자, 종목 뭐 볼까요? 볼 것도 뭐 삼성전자에 삼성전자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빠 보입니까? 네? 삼성전자 주가 나빠 보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이죠. 빵 넘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얘가 그 전에 구름 밖에 나와 있었잖아. 그렇죠. 구름 밖에 나와 있었잖아. 더구나 이제 빵 날아갔죠. 더더구나 통상적으로 일목에서 말한다면 요 구름이 평평한데 여기가 1차 목표거든요. 그죠? 1차 목표 다 넘어갔죠. 그죠? 이미 넘어갔죠. 그럼 그 다음 뭡니까? 여기가 2차 목표가 되겠죠. 대략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뭐 오늘 얼마 삼성전자가 63,400원인데 여기서 끝날 일은 아니라는 거죠. RSI는 오히려 매수 신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정해 있겠지. 약간 가다가 보면은 지가 조정을 보이겠지. 한꺼번에 바닥 올라게 하겠어. 있어 보세요. 갔다가 조정받고, 갔다가 조정받고, 갔다가 조정받고, 갔다가 조정받고 했으니까 가다가면 조정을 받겠지. 이게 다 조정해 있겠지. 하지만 그것으로 추세가 끝나고 이제 고점이고 매도하라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이닉스는요? 똑같죠? 그죠? 하이닉스 어떻습니까? 똑같죠? 이 후행스핀이 왜 여기 와 있지? 후행스핀이 왜 여기 와 있습니까? 후행스핀 다시 그려봅시다. 하이닉스. 그렇지. 이게 맞죠? 후행스핀, 그죠? 하이닉스 나갔다가 여기서 왔다 뭡니까? 아래 위로 저항을 받다가 결국은 위로 나갔죠. 종가. 후행스핀 이거야. 나빠 보여요? 천만에 맞습니다. 좋아 보이죠? 그죠? 하이닉스입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에 한번 말씀드린 말대로 네이버 나쁘지 않죠? 카카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 뭐 여전히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에 비실거래던 LG화학 좀 힘을 내고 있고요. 너무 떨어졌으니까 LG화학 힘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워낙 비실거리던 LG엔솔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차트가 계속 이상해지고 있네요. 자, LG엔솔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화학 어떻게 할까요? 이때까지는 관망이었는데 자, 지금부터는 전략이 좀 바뀌었죠. 그죠? 어찌해야 됩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후행스핀의 캔들을 못 느꼈으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매수로 돼 혹시 모르니까 정찰병만 보내고 수 틀리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은 정찰병마저 회수할 그런 분위기였으나 드디어 오늘 빵 올라가면서 후행스팬도 캔들 넘었었으니까 지금부터는 1차 정찰 매수에서 2번 뭐로 타진 매수로 물량을 더 늘려가도 되겠죠. 한 10%만 산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30% 더 추가해가지고 토탈해서 한 40%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 얇은 구름을 통해서 넘어가 버리면은 구름 위에서는 뭡니까? 세 번째로 올인. 그죠? 올인해서 LG화학도 이제는 테슬라가 워낙 지휘박았으나 이제는 테슬라도 보이십니까? 이 테슬라입니다. 그죠? 테슬라도 드디어 이제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테슬라는 지금부터 약간이나마 뭡니까? 얘도 이제 정찰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은 됐죠. 그죠? 그동안에 머스크가 트위터 가지고 엉뚱한 짓 하더니 최근 들어서 정신 차렸는지 더구나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소위 가격적인 메리트라도 돌아서면서
테슬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직까지 올인하기에는 좀 불안하죠. 후행 스팬도 불안하고, 구름도 불안하고, 구름 넘어설 때까지는 우리는 적극적인 매수에 들어주기는 아직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테슬라가 조금씩 힘을 내면서 우리나라의 2차전지 관련주에도 조금씩 훈풍이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주식시장에는 훈풍입니다만은, 바깥 날씨는 서울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것도 그렇고, 어제 오늘 엄청나게 춥죠, 그죠? 사실은 저도 무슨,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밀렸던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와, 완전히 막, 온몸을 둥둥 싸고 나갔습니다만, 정말 춥더라고요. 부산도, 제 고향이 아들 부산입니다만은, 오늘 신문을 보니까, 부산에 영하 12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대포, 바닷가가 얼었더라고요. 바다가 얼었더라고. 바다가 얼었어. 제가 살면서 부산에 바다가 언 꼴은 제가 기억하기로 별로 없습니다. 뭐, 기억이 없습니다. 부산에 바다가 얼었더라고요. 물론 바다가 다 이렇게 언 건 아니고, 뭡니까? 강가 근처에 있는, 바위 근처에 있는 바다가 얼긴 했습니다만, 어떻게든 간에 소금물인데, 그 소금물인 바다가 얼을 정도로, 더구나 부산인데, 얼을 정도에 나면 날씨가 무지무지하게 추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은 추워서나 주식시장은 따뜻했네가 되는 겁니다. 테슬라도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 LG화학도 힘을 내고 있고요. 삼성 SDI도 으쌰 힘을 내고 있죠. 오늘따라 차트가 왜 후행스팬이다. 엉망이야. 자, 잠깐만요. 후행스팬, 으쌰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당장에 테슬라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이런 상황인데 후행 스펙만 본다면 적극 매수하기는 아직은 불안하죠. 뭡니까? 이건 정찰 매수하는 게 온전해 보이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그래서 후행 스팬이 캔들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면은 그때 가서 뭡니까? 타진 매수할지라도 적극 매수 다시 말해서 온인에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좀 기다려 볼 만하다는 이야기죠. 아직은 멀었다. 현재로 봐서는 정찰 매수 그러다가 좀 더 오르면은 조금 더 물량을 늘려가는 정도로 조심조심 접근하고 싶지만 과거에 이럴 때에 비해 가지고는 상당히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반면에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포스코 오늘은 오히려 고점에서 상당히 많이 밀린 모습이었죠. 뭐 조정입니다. 그죠? 포스코 홀딩스 조정입니다. 그 다음에 JYP는 괜찮습니다만은 하이브 역시 약간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SM도 LG화학이고 SM이 들어갔나? SM도 이렇게 83,000원까지 갔다가 600원까지 갔다가 좀 밀리는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동안에 많이 갔다는 이야기죠. 그동안에 워낙 이틀 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보일 법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추세가 바뀌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아모레지 보이십니까?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잘 가다가 오늘은 좀 밀렸습니다만은 아침에 올랐다가 41,200원 갔다가 매물을 얻어맞고 좀 밀리는 모습인데 뭐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상승하다가 조정받는 그런 과정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세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매수, 스테이 또는 조정을 보일 때마다 포트폴리오에 담고 싶지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다 왔다라고 팔기에는 너무나 아깝지 않냐. LG생활건강 마찬가지.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주식들 특히 그 다음에 바이오 넣었습니다. 바이오. 삼성바이오 대신에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은 이게 별 부여 없어요. 뭐 셀트리온 올랐습니다만은 삼성바이오며 셀트리온이며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별 부여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이오는 재작년에 코로나 시절에 으쌰으쌰 할 때 그때 분위기 타고 올라갔을 때이지 아직까지는 코로나도 잠잠해지면 그죠? 코로나도 잠잠해지면은 이제 뭐 진단키트며 뭐 백신이며 그죠? 뭐 그런 소위 테마 관련해 있는 바이오 관련주들이 힘을 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도체가
작년에는 죽을 썼고 올해도 상반기에는 별 불이 없겠지만 점점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 들어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힘을 내고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죠. 그 외에도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해 가지고 아버리지이며 LG생활건강이며 오늘은 밀렸습니다만 이거는 조정을 상승에 따르는 조정인 거지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차익 매물을 얻어맞은 거지 근본적으로 추세가 바뀌었다고 말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덴티움입니다. 덴티움. 그죠? 덴티움. 이것도 뭡니까? 소위 마스크 벗으면 사람들이 마스크 벗으면 그거가 뭐 할 거냐? 이빨 꽂을 거 아니냐? 맞습니까? 마스크 벗으면 뭐 립스틱도 바르고 화장도 하겠지만 이빨도 고치지 않겠냐? 라는 이유로 덴티움이며 또 뭐죠? 오스템 임플란트며 소위 이빨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힘을 냈는데 덴티움을 차트를 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만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길다란 수염이 달렸고 그죠? 수염 달렸고 이게 양선이면 좋을 텐데 이게 아침에 계산가가 11만 6,500원인데 그죠? 종가가 얼마입니까? 11만 3,000원이니까 계산가 대비해서 종가가 밀렸고 소위 음선으로 나타났고 위쪽으로 길다란 꼬리가 달린 꼴을 봐서 뭐 나쁘지 않으나 현재로 봐서 현재 스코어로 본다면 얘는 이렇게 조정을 보일 그죠? 약간의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죠? 그죠?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선 위에서 내려올 때마다 입 벌려놓고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이야기 나온 김에 미국의 종목들 테슬라 말고 테슬라도 힘을 했습니다만은 테슬라 말고 아마존이랄까 아마존 이 아마존입니다. 어떻습니까? 구름에 들어갔죠. 후행스팬 이렇죠. 이거는 매수죠, 그죠? 근데 무슨데 구름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니까 타진 매수,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구름 하단에 지지받고 구름 상단에 저항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밖으로 나가지 않겠냐. 그대로 기다리면서 일단은 조금씩 물량을 담는 것도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야? 애플입니다. 맞죠? 애플. 똑같죠? 그죠? 애플.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기준선은 나왔습니다. 그 후행스팬도 나왔으니까 매수로 돼. 얘도 마찬가지로 타진 매수죠. 그죠? 구름 받고 나와야 적극 매수니까 일단은 물량 담는 거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테슬라도 괜찮고 아마존도 괜찮고 그죠? 애플도 괜찮고 그죠? 애플도 괜찮고 다 소위 말해서 팡 관련 미국의 시가총액 나스닥의 팡 종목들이 주가가 좋다면 나스닥 지수도 어떻게 할 것 같다? 나스닥 지수도 어떻습니까?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좋아 보이고 나스닥 지수도 좋아 보인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나쁘다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냐. 심지어 알파벳,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알파벳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다 나왔죠. 구름 밖에 나왔잖아 이제 드디어. 구글은 구름 밖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테슬라는 이게 제일 부진하고 그죠? 애플 그 다음에 아마존 괜찮은 상태에서 뭡니까? ABC 알파벳 구글 구글 같은 경우에도 구름 밖에 나왔으니 다 좋으니 나스닥 시장에 대해서 비관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맞습니까? 기아차도요? 기아차는요? 똑같죠? 물량을 좀 사놓고 구름 위로 올라가기를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으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겠죠? 야,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으니까 뭐 구름 넘어가나 기다릴 거 뭐 있나? 그죠? 구름 넘어가나 기다릴 거 뭐 있나? 지금이라도 왕창 올인으로 때려야 되지 않겠냐? 구름 밖으로 나갔을 때 매수하기에는 좀 늦지 않겠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혹시 모르잖아. 라는 게 제 주장이고요. 혹시 모르잖아.
우리가 모르는 뭔가 악재가 틀지 모르잖아. 더구나 경험상으로 봐서, 제 경험으로 봐서, 서두를 때, 지금 아니면 안 될 거야. 지금이야. 때를 놓치면 안 된다. 라고, 지금이야. 라고 덤빌 때, 서두를 때가 항상 시기가 안 좋았던 경험이 많아요. 서둘러가지고 성공한 적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느긋하게, 아이씨, 오늘 안 사면 내일 사면 되지 뭐. 내일 안 되면 모레 사면 되지 뭐. 라고 느긋하게 있을 때가 오히려 결과가 좋았던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기아차 지금 산다 그래서 제가 도시락 싸다니면서 그건 안 됩니다 라고 악착같이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서두르기보다는 느긋하게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느긋하게, 저희 하늘에 밤나무 밑에서 입 벌려놓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느긋하게 대처한다면 결국은 마음 쓰기도 크게 부담 없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부담 없으면서 지속 가능한, 소위 우리가 요새 유행하고 있는 ESG에서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투자가 되지 않겠냐라고 이은사 주장하고 있죠. 현대차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복귀를 해본다면 이런 거 보고 후행스팬 넘어갔네. 보이십니까? 드디어 구름에 닿았네. 구름 별로 안 두껍네. 라는 생각에 이때라도 RSI에서 괜찮네. 이때라도 적극적으로 매수 올인 했다면 어떻게 됐느냐. 우리 답을 압니다만은 올인 했으면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이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될 거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니까 여기서 빰빠빠빠빠빠빠 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죠. 물론 이렇게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올인하기보다는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 결과적으로 낫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아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매수한다 그래가지고 앞뒤 가리지 말고 덤비지 말고 서두를 필요 없이 오늘 아니면 내일 사면 되고 내일 아니면 모레 사면 되고 널널하게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지속 가능한 전략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별세없이 떠들었는데 그죠? 얼마 떠들었는데 한 45분 한 50분 떠들었나요? 별세없이 한 50분 떠들었습니다는 결론이 뭡니까? 시장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살아난 거야, 팔아난 거예요?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건 아니죠, 그죠? 무슨 이야기죠? 사라고요? 팔라고요? 아니요. 그죠? 아니요. 사라고요? 예스. 빨리 댐빌까요? 뭐 댐비도 되고, 아니면 느긋하게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느긋하게 가라. 뭐 살까요? 내내 이야기했잖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어디 갔니? 뭐 하이브, 또요 YG, 또요 뭐 호텔신라, 그 다음에 아모레지, LG생활건강, 심지어 저는 LF도 최근에 LF도 주장하고 있죠. LF. 그죠? LF. 왜 LF지? 왜 LF입니까? 이제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사람들 막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해외 여행도 하고 있고, 중국 사람들. 그러면 옷은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옷, LF. 아니면은 덴티움. 왜 덴티움이죠? 놀러 다니면은 마스크 벗으면은 이빨 갈아갈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유죠, 그죠? 아니면 요새 뜨고 있는 로보티잖아요. 로보도 그렇고, 요새 갑자기,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죠. AI라 그래가지고, 소위 뭡니까? 챗봇. 그죠? 챗봇 해가지고 AI 관련주들, 저희 로봇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갑자기 최근 들어서 또 하나의
테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행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유행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유행을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만은 유행이든 뭐든 간에 차트로 본다면 나쁘지 않잖아. 그죠? 맞습니까? 제가 로보티즈 보여드렸죠. 그죠? 로보티즈. 뭐 이런 종목들은 뭐 어렵지도 않죠. 구름 받고 나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구름 위로 고기를 낸 종목들을 골라가지고 포트folio에 담아놓고 한다면 5종목을 사면 그 중에 3종목은 날아갈 거예요. 나머지 2종목은요. 구름 밖으로 나가서 휘 갈 것 같다가 밀려 구름 안으로 도로 들어가 버려. 그런 종목은 내버리고 팔고 그 돈 가지고 다시 나머지 3종목 구름 위로 날아간 종목을 추가한다면 계속적으로 상승세에 말에 올라타 가지고 추가적인 수익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JYP 예전에 여기서 JYP 그죠? JYP 예전에 여기서 매수했다면 성공적이 되는 거고, 하이브 예전에 여기서 매수했다면 성공적이 되는 거고.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래서 그렇지. 자, 그렇죠. 여기서 매수했다면 이만큼의 수익이 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아무래지 여기서 매수했다면 이만큼의 수익이 나는 거고. 그렇죠. 뭐 그런 정도의 전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구현한다면 삼성전기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죠? 삼성전기. 맞습니까? 삼성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LF 로보티즈 다 이야기했고요. 덴티움도 말씀드렸고. 뭐 소형주를 원하신다면 로보티즈, 덴티움, 또 LF는 소형주는 아닙니다만 LF 뭐 등등등 뭐 소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만은 종목은 많죠. 그죠? 구름 받고 나간 종목도 시장이 좋아 보이니까 종목은 많으니까 이때가 그동안에 눈여겨보던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을 때다. 차익 실현한답시고 빨리 팔아버리면 잘못하면은 매도한 가격보다도 더 비싸게 오히려 되사야 되는 불상사가 될지 모르니까 미리 서둘러 팔기보다는 느긋하게 매도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보시라라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바이오 관련주들은 별볼이 없습니다. 삼성바이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그죠? 다 별볼이 없죠.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은 싸다는 이유로 매수하는 것은 반대, 아직은 참아라 입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다른 종목들 반도체도 괜찮고 로봇도 괜찮고 리오프닝도 괜찮고 그죠? 뭐 그런 종목들을 또는 뭐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종목들 찾아보시고 차트를 보시고 괜찮아 보인다면 담아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SK텔레콤 어디가 버렸지? SK텔레콤은 어디가 버렸나? 어디가 버렸죠? SK텔레콤이 빨리 안 보이는데 하여간 뭐 그런 전략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할 말 다 했습니다. 질문 읽읍시죠. 예? 여러분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오늘 떨어진 종목들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만 잠깐 주춤거렸고요. 나머지 웬만한 종목들은 다 올랐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조금이라도 늘면 늘었지 평가 수익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태가 이제 설날도 연휴도 지났고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할 말 다 했습니다. 다른 특별하게 제가 꼭 봐야 할 종목이나 뭐 질문 사항이 없으면은 날도 추운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